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티 산업과 공간 연출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파티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결국 파티 문화는 곧 파티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파티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각광을 받고 있고 이 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티 산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 파티 산업을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파티 플래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 플래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파티 산업과 관련해서 공간 연출이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공간 연출을 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파티 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티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지만은 개화기에 서양 문화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파티라는 개념이 국내에 소개가 됐고 1980년대와 더불어서 1990년대에 파티 문화라고 하는 이러한 생소한 언어들이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도 후반에 들어와서 외국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파티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파티 문화들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문화적 욕구가 상승이 되고 또 외국의 유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또 사회의 현상으로서는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한편으로 또 뉴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는 뉴 2030 세대의 트렌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반을 통해서 파티 산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파티 산업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 파티 프로모터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특히 2002년도에 월드컵이 국내에서 개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파티의 산업 또 파티 산업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국제화되는 그런 경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 파티 업체가 등장을 하고 파티 산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산업의 종사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주로 이때 이러한 산업을 주도해서 이끌어갔던 그런 산업분들로서는 이 당시에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테이블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무가 새로 만들어졌고 또 전문 셰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너 셰프의 개념들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레스토랑의 컨설턴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티와 관련해서 파티 전문 인력이죠. 파티 플래너에 대해서 우리가 파티 플래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플래너라는 직업은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파티 플래너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속속들이 이런 전문직으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파티 플래너는 파티의 기본이 되는 주변의 공간을 배치를 하고
또 장식을 설계를 하고 또 테이블 스타일링을 하면서 파티의 성격에 맞는 그런 음식과 음료를 선정하고 연출하는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티 플래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파티 플래너들은 조명이나 또는 음악, 음향, 장비, 또 진행자의 역할과 임무도 같이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예인이나 또 외부의 게스트들을 섭외, 초청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파티 플래너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 플래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파티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파티가 개최된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도 파티 플래너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파티 플래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파티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서 푸드 스타일링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졌죠. 자, 이런 푸드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직업군은 어떤 영역, 어떤 업무에 일을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음 공간이 없는 그런 공간은 흔치 않을 정도로 파티에서는 식음 공간이 매우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바로 이러한 식음 공간은 파티에 있어서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음 공간은 감각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기능적이고 또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에 있어서 음료를 포함한 요리 또 무형적인 인적 서비스 또 분위기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또 식사와 관련된 각종 편의 등을 종합한 그런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파티 스타일링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파티 스타일링은 식음료의 구성이나 종류 그리고 양 또 공간에서의 매칭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련의 업무를 우리가 파티 플래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파티 플래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의 업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메뉴 계획과 선정이 되겠습니다. 파티 플래닝 과정에 있어서의 메뉴 계획과 선정은 파티의 컨셉이라든지 또는 참석자의 연령, 또 파티가 개최되는 시즌, 시간 등을 고려해서 만족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메뉴 계획 및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링이 반영된 그런 메뉴 선택은 다양성과 더불어서 파티의 차별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식음료 계획을 세울 때는 식재료의 가격이나 또 요리하는 사람의 능력, 또 같이 제공되어지는 음료의 종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을 때 참석자들에게는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 푸드 스타일링에 있어서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런 중요성에 있어서는 식음료가 어떻게 형상화되어서 연출되고 있느냐 또 기본적인 욕구 충족 위에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연출하느냐 또한 오감을 자극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유명 레스토랑이나 카페의 트렌드를 반영한 그러한 음식들을 신메뉴로 개발을 해서 파티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이 파티 플래너 또 파티 플래닝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기본으로 한 그런
메뉴가 계획이 되고 선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데코레이션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금 공간을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새로운 이벤트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테이블 코디네이션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식욕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이벤트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환경을 창출을 해서 오감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데코레이션 과정에 있어서는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기 위한 그런 일련의 작업 과정이기 때문에 음식을 내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의 기물, 때로는 테이블 클로스를 비롯한 냅킨, 식기, 조미료 등을 바르게 놓는 것 뿐만이 아니고 식탁 위에 꽃이나 초와 같은 그런 장식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해서 시각적으로 또 미학적으로 이렇게 요소를 구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테이블 데코레이션의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이블 데코레이션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파티의 식공간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쾌적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티 공간 연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파티 공간 연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그런 요소이고, 또 입체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연출이라고 하는 것은 조형적 공간에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그런 인간의 오감과 시간까지 포함한 4차원의 조형 예술을 우리가 공간 연출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간을 사용하는 행위자들을 최대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조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공간 연출에 있어서는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면은 주거 공간과 사무 공간으로 크게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티에 있어서의 이 공간은 제3의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 연출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제3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파티에 있어서의 공간 연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3의 공간은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마음에 드는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제3의 공간의 특징은 중성적인 터전 위에서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러한 제3의 공간에는 대화의 공간으로서 접근성이 편리해야 되겠고, 또 평상시에 여가 시간에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방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기본적으로 파티에 있어서의 제3의 공간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파티의 공간 연출은 일상을 떠나서 참가자에게 새로움과 즐거움을 주고, 또 파티를 통한 그런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되겠고, 또 파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제3의 공간, 파티에 있어서의 공간 연출의 개념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티의 공간 연출에 있어서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7가지 구성 요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컨셉, 장소, 또 색채 연출, 공간 장식, 파티 플라워, 또 파티 음악, 또 조명 연출, 이렇게 우리가 공간 연출에 대한 요소를 알아보는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이 되겠습니다. 컨셉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보통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는 사물의 본질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로 거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파티에 있어서의 컨셉이라는 개념은 파티를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되고 또 독창적인 방법을 우리가 컨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파티의 목적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또 파티에서 표현하고 전개하는 여러 요소들이 하나의 일관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컨셉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셉은 하나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고 또 통일성 있는 그런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공간의 경험이 축적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장소에 맞는 요건의 요소들과 어울림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공간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파티에 있어서의 장소는 파티 기획을 할 때 목적이나 예산 등을 파악한 후에 가장 먼저 기획을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또 파티 장소의 선정은 파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로서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편 파티 장소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예산에 의해서 파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를 섭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행사장의 타입이나 이미지, 교통 등을 목적에 맞게 검토를 하고 행사장 전체의 구성 계획, 동선 계획들을 구성을 하는데 장소는 매우 중요하게 기능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 장소에 따라서 파티의 홍보 활동 방법이 결정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티의 장소가 주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색채 연출이 되겠습니다. 파티의 공간 연출에 있어서 색채는 파티의 컨셉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파티장의 전체의 분위기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무대, 조명, 스타일링, 테이블, 음식, 또 스텝 의상, 심지어 프로그래밍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공적인 파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공간 연출의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가 바로 색채 조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통해서 형상을 인식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각이 우리 오감 중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비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런 시각에 있어서는 색채가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색채라고 하는 것은 파티 참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시선을 끄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색채는 파티의 컨셉과 행사, 개최일의 계절성, 또 소구 관객층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 선호색 등을 고려해서
파티의 색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파티 무대는 물론이고 각종 장치, 장식물, 또 이벤트 패션 디자인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파티의 색채는 공간 안에서 조명이나 또는 테이블, 또 플라워 요소, 음식, 소품, 가구, 또 집기류, 또 오브제와 패브릭의 색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컨셉에 맞게끔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파티 공간의 가구, 집기, 오브제 같은 것들은 파티의 색채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색채 연출과 관련해서 어떤 색채 구성을 가장 잘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채의 배색에 있어서는 주변 색과 배색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의 기준으로 보고 있죠. 동일 배색, 유사 배색, 대비 배색, 보색 배색,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동일 배색이라고 하는 것은 명도나 채도의 변화를 주어서 같은 계통의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 배색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일 배색들은 침착하면서도 정적인 그런 공간 연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사 배색입니다. 유사 배색은 색상의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색 정도의 배색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유사 배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유사 배색들은 우아하고 또 여성스러운 그런 공간 연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비 배색입니다. 대비 배색은 주조가 엷은 그런 색으로 넓은 면적을 사용하면서 대비되는 색상과 균형을 맞추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대비 배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대비 배색들은 생동감 있고 또 인상 깊은 그런 공간을 연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색 배색이 되겠습니다. 보색 배색은 대비가 매우 강하고 단조롭고 딱딱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로 우리가 공간 연출에서 대비 보색 효과를 주는 것은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간 연출을 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동일 배색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동일 배색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명도나 채도의 변화를 주어서 같은 계통의 색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우 침착하고 정서적인 그런 공간 연출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유사 배색입니다.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정도의 배색을 우리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유사 배색의 효과는 매우 우아하다는 그런 느낌과 더불어서 여성스러운 그런 공간을 연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대비 배색입니다. 대비 배색은 주조가 엷은 색을 넓은 면적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비되는 그런 강렬한 그런 색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이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생동감 있고 인상 깊은 그런 공간 연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색 배색입니다. 보색 배색은 서로 마주보는 그런 색상을 배색으로 대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빨간색의 반대의 개념, 마주보는 개념으로는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배색을 함으로 인해서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색 배색의 효과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색상에 있어서도 한계색과 난계색을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한계색이라 하면은 주로 청록색이나 또 파랑색, 남색과 같은 계통들을 우리가 한계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한계색은 냉정하거나 또는 신비롭거나 청결하거나 또는 신성감 등의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는 색이 한계색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색으로 색상을 연출했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청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난계색입니다. 난계색 같은 경우는 빨강색 또는 주황색, 노란색과 같은 그런 계통의 색상들을 주로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따뜻함을 주거나 또는 쾌활함, 정열적인 그런 공간 연출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바로 기대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림에서처럼 난계색으로 배열을 했을 때는 매우 포근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파스텔 톤의 색상이 되겠습니다. 모든 색상에 흰색이 가미된 그런 개념을 우리가 파스텔 톤의 색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스텔 톤의 색상은 공간 연출 시에 아주 부드러운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로맨틱한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파스텔 톤의 배색에 있어서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공간 장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간 장식에 있어서는 감동이나 즐거움의 시각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공간 장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티에 있어서의 장식은 파티 컨셉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에 맞게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이고, 또 파티 공간과 외부를 통일성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일관성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공간의 장식이 되겠습니다. 공간 장식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상황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요. 또 장소 선정 단계에서부터 장소가 가지는 그런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게끔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간 장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티 공간의 인테리어에 따라서는 장식의 규모와 범위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장식에 대한 어떤 사실적이고 시각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이미지를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간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순서, 동선에 대한 계획까지도 바로 이러한 공간 장식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본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로 파티 플라워입니다. 공간에서 화해의 디자인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게 되고요. 또 시각적으로 미각적인 그런 만족과 더불어서 일상적인 사물과 예술 환경과의 접목을 통한 3차원적인 그런 형태를 빚어내는 것을 우리가 파티 플라워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티 플라워는 시간과 공간의 4차원적인 그런 표현 요소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 연출에 있어서 파티 플라워 연출은 건축적인 의미에서는 공간적인 벽, 천장, 바닥에 연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파티 공간 연출에 있어서 플라워는 감성적인 영역에서
눈에 띄는 그런 효과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 플라워만이 가지는 그런 자연적인 가치를 발휘를 하고 거기에 생동감과 안정감을 불어넣어서 파티에 맞는 그런 주제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이 파티 플라워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티 플라워는 파티 공간에 대한 인지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파티 플라워는 공간 연출을 기획할 때 파티의 목적이나 시간, 장소, 또 참가자들의 연령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파티 플라워 컨셉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것들은 참가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로 파티 음악입니다. 파티의 청각적 요소가 되겠는데요. 파티의 분위기와 또 퍼포먼스의 연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바로 파티 음악이 되겠습니다. 자, 음향은 파티의 분위기와 공연, 또 연주 등을 크게 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청각적 영역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필요한 음악으로서는 백그라운드 뮤직, 또 음악 효과 등이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음향을 통해서 파티 참석자들에게 오감을 자극하고 좀 더 활동적인 그런 공간 연출을 전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음악은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겠고요. 또 참석자의 취향과 파티 분위기에 알맞는 것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 연출을 하게 되면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편안함과 기대감의 흥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연출에 필요한 그런 어떤 의도에 맞는 음향을 통해서 전체 파티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파티 음악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조명 연출입니다. 이 조명 연출은 단순히 밝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빛을 이용해서 공간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또 이 더욱 공간을 부각시키는 데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명은 충분한 광량과 더불어서 조도, 눈부심, 빛의 방향, 질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조명의 공간 연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조명은 파티 공간의 명도를 유지하는 그런 시설이고 또 파티의 목적이나 파티 참여자들에 의해서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명 연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파티에 있어서 이 조명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